2024년 2월 11일 일요일 돈다방 미스테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4년 음력으로도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마지막 날 대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봄도 됐으니까 뭐 침대 배치를 바꾼다든가 뭐 이 가구 배치를 다시 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버리고 그렇게 어떤 새해의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묵혔던 그런 먼지들을 좀 빼는 작업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감으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제 가정 환경 때문에 어떤 소녀 가정이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을 악물고 버텼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는 이제 어떤 승진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쟁심, 이런 실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긴장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내가 인생을 재기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또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운데 행운이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행운이의 하루는 저의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미안함 때문에 행운이랑 같이 있어 주는 그 시간 동안 행운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생활이 행운이 위주였었거든요. 근데 행운이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부지런을 떨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치과 치료를 받는데요. 치과 선생님께서 제가 이가 많이 마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막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이제 마모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2024년도 어떤 계획은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당연히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처음이라는 강아지를 굉장히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데리고 올지 안 데리고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데리고 올지 안 데리고 올지는 지금도 고민 중이지만, 일단 제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은 조금 릴렉스 하자.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자, 뭐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일부러 9시까지 침대에서 뒹굴다가 일어나서, 콩나물을 넣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고요. 그리고 뭐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오후 1시 반에 시민 덕희라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었죠. 그런데 그냥 제 스스로의 어떤 의미는 2024년도 음력으로 첫날을 맞이해서 뭔가 나 이거 해야 되겠어. 뭐 아니면 돈다방 미스를 막 녹음해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릴렉스하게 늦잠도 자고 뭐 떡국 아니어도 내가 먹고 싶은 라면도 끓여 먹고 영화도 한 편 가서 때리고 오고 그냥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어제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섬주섬 앉아가지고 돈다방 미스리 원고는 계속 작성을 했죠. 왜냐하면 뉴욕 증시는 계속 열렸으니까.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내일은 대체 휴일이죠. 한국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또 내일 또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요. 2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2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돈다방 미스를 녹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밀리면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뭐 뉴욕 증시에서 대단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분위기, 그 밸런스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촉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흐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와 2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내일은 원래는 이제 월요일 방송은 없지만 오늘 했어야 되는
다음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준비를 내일 방송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S&P 500이 0.06, 나스닥이 0.24% 상승했고요. 실적 강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고점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금요일은요. 다우지수가 0.14% 하락했고 S&P 500이 0.57% 상승했고 나스닥이 1.2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 금요일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고점 부담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혼조세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상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나스닥은 15,990포인트. 그러니까 10포인트만 밖에 올라가 주면 종가로 16,000이라는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요. 38,67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넉넉 잡고 한 1,000포인트 조금만 넘어가면 앞자리가 4만이 되는, 아니면 뭐 한 230포인트 조금만 넘으면 39,000포인트가 되는, 딱 떨어지는 뭔가 그런 숫자를 보기 위해서 뉴욕 증시는 그 숫자의 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올립니다. 미쓰리,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26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2600포인트를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 뭐 2690포인트면 어떻게든지 2700포인트를 그냥 잠깐이라도 찍고 싶은, 이상하게 그게 저는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그게 어떤 인간의 약간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눈앞에 있는 어떠한 딱 떨어지는 숫자는 건들고 싶어 하는. 자, 어쨌든 지수는 그렇게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고점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혼조세로 마감하지만 여전히 뉴욕 증시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볼 텐데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발표된 경제 지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목요일이었으니까 2월 8일 날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9,000명 감소해서 21만 8,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은 22만 명이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22만 명보다 2,000명 정도 덜 나온 수치고요. 대신에 그 전주, 그 지난주에 발표된, 그러니까 2월 1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존에는 22만 4천 명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22만 7천 명으로 3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2만 7천 명이라는 이 수치는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저는 경제 지표는 계속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든 아니면 조작이든 수정이든 어쨌든 저는 이 경제 지표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당일날 흥분하는 건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떤 것을 긴장합니까? 예를 들면 매월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를 들면 예상치가 18만 명이다. 그런데 19만 명 나왔다. 그럼 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미국 고용 좋아요. 라고 막 그날 흥분합니다. 그런데 한 2달 뒤에 갔더니 그때 19만 명이라고 했잖아. 다시 계산기 두들겼더니 19만 명이 아니라 17만 명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상치 18만 명이었었는데 19만 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흥분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수정치를 보면 예상치보다 부진했던 17만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17만 명이라는 그 수치가 매월 초에 발표되는 그 당일날 발표되는 날 17만 명이에요. 딱 발표가 됐으면 예상치 18만 명보다 부진했다는 거니까 오히려 시장은
미국 고용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감으로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18만 명 예상치를 뛰어넘는 19만 명이라고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미국 주식시장, 미국 경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수정이라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당일날 발표되는 수치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 흐름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말 혹은 2월 1일 날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4천 명이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고용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수정치가 3천 명 늘어서 22만 7천 명이고 이 22만 7천 명이라는 수치는 지금 3개월 내 최고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2월 1일 날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됐을 때 고용지표 좋네. 미국 연착륙 가능하네. 라고 주식시장이 흥분 모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개떡같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다른 거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경제지표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투자자들을 많이 희롱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집중. 1월 달 중순에 발표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발표한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0.3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0.2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면 0.3이었던 애가 0.2가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좋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전달 거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기존에는 0.1% 상승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0.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0.1이라고 했는데 0.2였고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0.3이었는데 0.2였고 이거를 쭉 적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얘네가 이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가 주식을 빼지 않기 위해서 별 수작을 다 부리는구나라는 약간 음모론 같은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특히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지금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작업들이 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과 똑같은 0.3이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드릴게요. 자, 연준의 금리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올해 75bp가량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다.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점도표에서 보여준 75bp 인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 하반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면은요, 한 6월 달 정도로 했을 때 6월 달, 7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라고 했으면 아마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2달에 한 번씩 정도 할 가능성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방어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 금리 인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원하는 3월 달 꿈도 꾸지 마. 5월 달도 몰라. 하반기 할 거야. 이렇게 쭉 미루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흥분한 상태. 그 미친 듯이 흥분한 상태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을 보면서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조차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반기에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도표는 2024년도 연말은 2023년도 연말 대비 75bp 정도 떨어진 상태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라는 법은 없으며 그냥 대략 지금 미국 경제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금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5.25에서 5.50이 좀 높긴 하니까 한 2번 정도만 내려서 한 5%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와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후퇴시키니까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12월달에 90%를 넘어갔던 애가 지금 현재 2월 8일 목요일 날은 18.5%에서 2월 9일 금요일 날은 17.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3월달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야? 그럼 뭐 5월달에 하겠지 하면서 3월달 금리 인하가 후퇴되면서 5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갔다가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예조차도 2월 8일 목요일 날은 62.7%였고요. 2월 9일 금요일 날은 58.5%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미쓰리는 아니야 니네 3월달에 금리 인하 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닝 시즌이에요. 자, 5일 기준으로 2월 5일 기준입니다. 2월 5일 기준으로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예상치를 윗도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을 발표한 기업이 7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닝 시즌을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7.3%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7.3% 정도만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월 9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예상치를 윗도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을 발표한 기업이 77%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4분기 어닝 시즌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눈높이를 엄청 낮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너무 낮춰놓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말씀드렸죠. 특히 뭐에 집중해야 된다?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 금융주는 웬간해선 실적이 나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4분기는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잘 봐야 된다. 그런데 미쓰리 예상대로 내부적인 부분에서 삐딱한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다하다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얘네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은행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이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 혹은 대출금리를 이제 미국 국민들이 버거워하면서 은행들이 좀 약간 뭐랄까요? 빵빵한 힘이 좀 빠진다라는 거죠. 어닝 시즌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살짝 금융주로 넘어갔는데요. 1월 19일 기준으로 전망치가 어땠냐면 4분기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어떤 순이익이 1.8% 감소를 예상했었는데 2월 5일 기준으로 4분기 실적이 1.6% 증가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4분기 어닝 시즌 첫 스타트를 끊어줬던 은행주들이 사실 눈높이 낮춰놨던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내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쫄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주들의 실적의 디테일이 특히 상업용 부동산 쪽의 디테일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큰 기업들이 실적 눈높이를 훨씬 더 낮게 낮춰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4분기의 특징이 뭐냐면 종목들의 이 차별이 엄청나게 심해졌었습니다. 자, 여하튼 어닝 시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든지 지네들이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제 2월 달 그리고 3월 달 이제 시장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7일 날 얘네가 우리 예금 830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무담보 예금의 인출에 대해서도 재원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앞서서 무디스가 얘네들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렸거든요. 거의 정크 수준까지 하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아니야 우리 안정적이야 그러고 혀를 길게 빼요. 자, 무디스에 이어서 모닝스타 DBRS가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신용등급을 또 강등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상업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경쟁은행 대비 과도하다. 그리고 데니 옐런 재무장관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위험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안정시키고는 있는데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무디스가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를 정크 등급으로 강등시키고 좀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심리가 진짜 저거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만 저런 문제가 있겠어? 아니 이상하잖아요. 수많은 은행 중에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얘네만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시그니처 뱅커도 문제가 터졌고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한 애가 바로 이 뉴욕 지방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 PF 같은 거 걱정하면서 뭐 저축은행에 이어서 뭐 증권에서 이게 막 도미노식으로 걱정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체계적인 위험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한 달 뒤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1주년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기준금리 살짝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에게는 뭔가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시기가 오면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무 뉴욕 증시가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흥분하면 안 된다. 제가 앞서서 이제 주식시장은 설 연휴 전후로 바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2월 13일 날 개장하자마자 막 시장이 막 빠지고 그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들 꼼꼼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